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일부. 잠은 무엇일까? 제1장. 잠이 들다. 전 세계의 3분의 2는 권장 수면 시간인 8시간을 채우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수면 부족은 암, 우울증, 치매 등 각종 질병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 심지어는 치사성 불면증이라는 희귀한 유전병이 있는데 이 병에 걸리면 1년 동안 잠을 못 자다가 죽는다. 이렇듯 수면 부족은 우리에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 제2장. 카페인, 시차증, 멜라토닌. 인류는 지구의 시간과 대단히 조화로운 체내의 일상적 리듬을 유지하도록 유전자와 세포, 시스템을 발달시켰다. 그래서 발달된 것이 체내 시계라는 것인데 이 체내 시계는 우리가 언제 잠에 드는지, 체온 등 인체의 아주 많은 것들을 통제한다.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2만 개의 신경으로 이루어진 식욕차 상액이 바로 이 체내 시계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사실 평균 어른의 체내 시계의 하루 주기는 정확히 24시간이 아닌 24시간 15분 정도인데 이는 하루에 조금씩 오차가 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오차는 빛과 같은 외부의 요인들에 의해서 조정된다. 햇빛은 오차를 조정하는 가장 큰 요소인데 그 이유는 지구가 탄생한 이래로 태양은 늘 아침에 뜨고 저녁에 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빛 이외에도 이 오차를 조절하는 요소들은 음식 섭취, 온도 변화 등이 있는데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거의 모든 것이 이 오차를 없앤다고 한다. 그리고 인체에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멜라토닌은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이다. 체내 시계는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더 많이 분비되게 함으로써 잠을 유도한다. 앞에서 말한 체내 시계는 언제 잠이 드는지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이고 두 번째는 수면 압력이다. 이 수면 압력은 바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인데 인간이 깨어있는 동안 아데노신은 계속해서 인간의 뇌에 쌓인다. 그리고 이렇게 점점 더 많은 아데노신이 뇌에 쌓일수록 인간은 점점 졸리게 되며 잠을 자야지만 그동안 쌓인 아데노신이 줄어든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페인을 섭취함으로써 증가하고 있는 아데노신의 효과를 차단한다. 즉, 아데노신은 졸음이 오게 하지만 카페인은 오히려 이를 차단한다. 그리고 카페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간 안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는데 카페인이 다 분해되면 그동안 차단되어 왔던 아데노신이 다시 활성화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카페인 허탈감이 일어난다. 카페인 허탈감이란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다시 강하게 졸음이 몰려오는 것을 말한다. 제3장. 잠을 정의하고 청하기. 1952년 과학자들은 한 아기를 이용해서 잠의 구조를 연구했는데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잠을 번갈아서 잔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는 렘수면과 비렘수면이었다. 렘수면에서는 눈이 눈꺼풀 아래에서 좌우로 빠르게 흔들리고 깨어있는 상태와 같은 뇌파가 나타난다. 비렘수면에서는 눈이 움직이지 않고 뇌파도 차분해진다. 비렘수면은 1에서 4단계로 나뉘고 4단계가 가장 깊이 잠드는 구간이다. 렘은 하루 동안 있었던 기억을 저장하고 굳히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비렘은 불필요한 신경 연결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렘과 비렘은 약 90분 주기로 뒤바뀌는데 수면 초기에는 비렘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수면이 끝나갈 때쯤에는 렘의 비율이 더 많아진다. 따라서 평소에 평균 8시간을 자다가 2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야 한다면 전체 수면 시간으로 보면 25%를 덜 잔 것이지만 렘 수면은 수면이 거의 끝나갈 때쯤 비율이 높아져서 렘 수면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60에서 90%를 잃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일 수 있다. 어떻게 치명적인지는 뒤의 장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제4장. 유인원, 공룡, 뇌의 반쪽씩 잠자기. 모든 생물은 잠을 잔다. 파리, 벌, 바퀴 같은 곤충들도 잠을 잔다. 저자는 동물이 잠을 자기 시작한 지 적어도 5억 년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코끼리는 매일 4시간만 자도 되고 호랑이는 하루에 15시간을 잔다고 한다. 종마다 이렇게 수면 시간이 차이 나는 이유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다고 한다. 더 나아가 모든 생물이 비렘 수면을 하지만 곤충, 양서류, 어류, 그리고 대부분의 파충류는 렘 수면을 하지 않는다. 즉, 조류와 포유류만 온전한 렘 수면을 가진다는 뜻이다. 조류와 포유류는 진화 과정에서 비교적 나중에 출현했기에 저자는 렘 수면은 비렘 수면이 할 수 없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출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수생 포유류는 렘 수면을 하지 않고 비렘 수면만 한다. 또한 육지와 바다 둘 다에서 생활하는 기강류는 육지에서 살 때는 비렘과 렘을 둘 다 하지만 바다에서 생활할 때는 렘 수면은 5에서 10%로 줄어든다. 따라서 저자는 물에서는 렘 수면을 하지 않는다는 발견에 대해서 물에서 하는 렘은 인간이 검출해내기가 더 어렵고 좀 다른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고래류는 잘 때 뇌의 반쪽만 잠들 수도 있다. 수생 생활에 필요한 움직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뇌의 절반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뇌를 반쪽만 잠재울 수도 있다. 이렇게 모든 생물은 잠을 자지만 종마다 잠을 자는 시간, 형태, 패턴 등이 아주 다양하다. 제5장 평생에 걸친 잠의 변화. 태아는 뱃속에서 대부분 잠을 자며 지낸다. 뇌의 기능은 태아 발달의 2분기와 3분기 때 주로 형성된다. 그리고 이때 렘 수면의 양이 대폭 증가한다. 즉, 렘 수면은 생애 초기의 단계의 비료 역할을 한다. 유년기 때는 아기가 자랄수록 수면이 더 안정되고 덜 깬다. 그 이유가 바로 식교차 상액이 점점 발달하기 때문이다. 식교차 상액은 생후 3에서 4개월 안에 보통 발달되는데 이게 발달될수록 점점 더 강하게 하루 주기 리듬에 따르게 된다. 그러면서 덜 깨는 것이다. 또한 생후 6개월인 아기는 보통 14시간을 자는데 이때 비렘과 렘의 비율은 5대5다. 하지만 5살인 아기는 11시간을 자고 비율은 7대3이 된다. 10대 말쯤에는 비율이 8대2가 된다. 즉, 나이가 들수록 비렘의 비율이 더 커지고 렘은 줄어든다. 중년기에 들어서면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든다. 또 10대 때의 깊은 수면의 60에서 70%가 사라진다. 70대쯤에는 80에서 90%가 사라진다. 렘 수면의 비율이 줄어들면 기억력, 인지능력, 학습능력, 건강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보통 자신이 얼마나 잠을 푹 잤는지를 모른다. 즉, 노인들은 자신의 잠의 양과 질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은 보통 질병에 걸리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수면 효율이 줄어든다. 침대에 8시간을 누워있으면서 8시간을 계속 자면 효율이 100%고 4시간을 자면 50%인데 보통 효율이 90% 이상이면 잠을 잘 자는 것이다. 건강한 10대 청소년일 때는 수면 효율이 약 95%다. 80대가 되면 수면 효율은 70에서 80%가 된다. 수면 효율은 아주 중대한 문제이다. 연구에서 노인의 수면 효율이 더 낮을수록 사망 위험이 더 높았고 건강하지 못했고 우울증에 더 잘 걸리며 힘이 더 없고 인지 기능도 훨씬 떨어졌다. 그래서 저자는 효율이 높은 수면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1부 끝.